안녕하세요. 부상 중인 선영욱 의원을 대신해 입중계와 후토크를 맡은 김정용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헝가리에서 열린 볼프스베르거와의 원정 경기 체력 부담을 감안하면 상당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긴 하지만 토트넘이 간만에 몰아친 경기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여전히 득점에 실패했고요. 요즘 토트넘 경기 중에서는 특이한 양상이었는데요. 경기 전에 웨스트햄은 5위였고 토트넘 9위까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강팀 상대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어요. 그러면서 슛을 20회나 날렸고 웨스트햄은 고작 4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햄이 그걸로 2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따냅니다. 웨스트햄이 무리뉴 해버렸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경기가 되겠죠? 자, 그럼 그 20개나 되는 슛 중에서 손흥민은 몇 개를 날렸을까?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 고작 2개입니다. 이는 케인의 6개, 모우라의 3개보다 적은 건 물론 후반 교체 투입된 베일의 3개보다도 적습니다. 여기에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의 발에 우연히 맞은 공이 웨스트햄 골대에 맞고 나오는 약간 더 운이 따랐다면 득점일 수도 있었을 상황이 하나 더 있긴 했어요. 이걸 포함시킨다면 손흥민의 슛은 총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적죠. 가레스 베일이 후반전 45분만 소화하고도 슛 3개, 그 중에 하나는 크로스바를 강타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걸 감안하면 토트넘의 제1 득점 옵션인 손흥민의 슛 3개는 확실히 좀 아쉬운 기록입니다. 자, 슛 대신 손흥민이 보여준 건 뭘까요? 무난한 팀플레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집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드리블 돌파를 2회 성공시켰고 성공률은 66.7%로 높았습니다. 즉, 단 3회만 시도해서 2회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키패스, 즉 동료의 슛으로 이어진 패스는 4회로 양팀 통틀어 최다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록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손흥민은 늘 슛보다 패스를 택했다. 그리고 드리블 성공률이 높았는데도 비교적 자제했다. 즉 솔로 플레이, 이기적인 플레이를 좀 꺼리고 팀 플레이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자, 반면 루카스 모우라는 앞선 유로파리그 상승세를 이어갔고 특히 후반전에 베일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거의 날뛰었습니다. 모우라는 드리블 성공률 57%로 손흥민보다 낮았지만 무려 7회를 시도했기 때문에 4회 성공을 기록하면서 여러 번 웨스트햄 수비를 위협했습니다. 손흥민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적극성이 아쉬웠죠. 자, 중거리 슛은 특히나 손흥민이 팀 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손흥민은 특히 해리 케인과 나란히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강력한 중거리 슛이 나가는 팀 내 둘뿐인 멤버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패스를 밀어주면 모우라가 중거리 슛을 날리고 심지어 손흥민이 밀어준 패스를 받아서 라멜라가 왼발도 아니고 오른발로 중거리 슛을 날리는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손흥민이 슛을 아낄 필요는 없죠. 손흥민은 토트넘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호이비에르와 함께 둘뿐인 리그 전 경기 출장에 또 컵 대회까지 맡으면서 체력이 빠진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슛, 더 적극성이 있는 공격, 조금 더 동료들에게 배후를 맡기고 동료들에게 팀플레이를 조금은 떠넘기고 더 공격에 치중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자, 토트넘이 졌지만 긍정적인 게 있다면 팀 차원에서는 모우라와 베일의 동반 상승세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흘 전 유로파리그에서 베일은 1골 1도움을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 도움은 오른발 크로스로 손흥민의 다이빙 헤딩을 이끌어낸 골이었고 득점은 베일 특유의 약간 각이 없는 상황에서도 강하게 감아차는 왼발 슛으로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자신감을 찾을 만했죠. 또 모우라 역시 득점을 했는데 모우라가 컨디션 좋을 때 나오는 플레이인 화려한 드리블에 이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두 명 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플레이를 한 번씩 재현하면서 컨디션이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신감을 찾은 두 선수는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후반전에 토트넘의 공격을 주도합니다. 만약 이 두 명 다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러면 해리 케인, 손흥민, 루카스 모우라, 가레스 베일로 이어지는 강력한 4인 조합 마침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멜라는 빼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그동안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약간 플레이가 한정적이었던 탕기 은돈벨레를 좀 더 후방, 중앙 미드필더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최근 무리뉴 감독이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은돈벨레 선수의 후방 배치이기도 하죠. 반면 토트넘의 문제, 패배한 팀이니만큼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심각한 문제는 역시 센터백이었는데요. 선발로 나온 다빈손 산체스, 두 번째 골 실점 때 가드가 침투에 들어올 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고요. 또 세트피스 수비를 할 때는 자신과 키가 거의 같은 상대 센터백 도슨의 헤딩 슛을
전혀 저지하지 못하는 등 머리로 하는 수비, 발로 하는 수비 모두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무리뉴 감독이 토비 알더베이럴트 대신 산체스를 투입한 건데 이 선택이 패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말았다고 봐야겠죠. 또한 오른쪽 수비수로 후반 교체 투입된 도어티 역시 전술적으로는 좋은 카드였지만 도어티 개인의 플레이는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어티를 라이트백으로 투입했을 뿐 아니라 후반 막판에는 도어티를 3백에 스토퍼로 놓으면서 가레스 베일과 함께 오른쪽 측면을 적극적으로 공략해라. 즉 웨스트햄의 왼쪽 수비를 완전 붕괴시켜라 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도어티의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도어티에게 프리하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때마다 도어티의 크로스는 부정확했고 그 중에는 손흥민을 향하는 것도 상당수 있었지만 손흥민에게까지 가지 않았죠. 결국 토트넘은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치고 말았습니다. 역시 세르주 오리에의 공백이 좀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반면 웨스트햄 공격을 이끈 선수 중에 한 명은 바로 완벽하게 부활한 제시 린가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조롱이 되고 또 인터넷 패러디 요소 취급을 받으면서 많은 수모를 당했던 린가드. 하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웨스트햄으로 임대됐고 사실 메뉴 시절에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데이빈 모예스 감독과 의기투합하면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웨스트햄 데뷔전에서 2골을 넣더니 이번 경기에서 1골을 추가하면서 웨스트햄 이적 후 4경기에서 3골을 넣었고요. 또한 페널티킥도 하나 얻어내는 등 굉장히 완벽하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린가드는 이날 전체적인 경기력은 평범했고 사실은 파울도 많았고 부정확한 플레이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팀 승리를 이끄는 득점 하나를 해냈어요. 과감한 배후 침투, 또 거기에 이은 왼발로 아주 정교하고 파괴력 있는 마무리를 해냈는데요. 사실은 손흥민이 해줘야 하는 모습, 또 손흥민이 시즌 초에 늘 해줘왔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는데 그걸 결정력 나쁘기로 유명한 린가드는 해낸 반면 손흥민에게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이 경기의 승부를 갈랐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린가드는 특유의 그 피리 부는 세리머니를 포르날스 등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상대방, 즉 토트넘을 굉장히 약오르게 만드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무리뉴 감독으로서는 린가드의 맹활약을 보면서 즉 모예스 감독이 린가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서 손흥민 등 이선 자원의 득점력을 어떻게 극대화할지 그 방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즌 초에 토트넘이 잘 나갔던 건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좀 비상식적인 결정력 때문이었죠. 그 둘은 원래도 결정력이 좋은 선수지만 그 기간에 보여준 결정력은 그 둘의 평균보다도 훨씬 높았고 지금은 평균으로 해기했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승점 획득 능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웨스트햄을 보면 웨스트햄에는 현재까지 10골을 넣은 선수조차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득점은 토트넘보다 2개가 많습니다. 이처럼 득점 루트가 다변화되어 있다. 또한 세트피스 등 다양한 상황에서 충분히 득점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결정적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웨스트햄의 고공행진 그리고 토트넘의 추락이 갈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즌 초반 잘 나갔던 건 무리뉴 감독이 좋은 전술을 짜줬기 때문이라기보단 손흥민과 케인이 좀 평균 이상의 비상식적인 활약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새로운 이선 자원들의 득점력을 극대화할 만한 판을 짜야 될 때가 왔습니다. 베일과 모우라의 굉장히 좋은 활약은 앞으로 무리뉴 감독이 퍼즐을 맞춰갈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